안녕하십니까. 권영설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제144호 3월 16일 발행된 분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타민은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에서 만드는 주간지입니다. 유료 주간지고요. 신문보다는 약간 늦지만 깊고 논문보다는 빠르지만 논문보다 깊진 않지만 빨라서 유용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커버 스토리는 노동이사제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안현실 박사, 안현실 논설위원, 안현실 전문위원이 썼습니다.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근로자 대표들도 이사회에 참여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도 참여한다는 건데 서울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서울시 얘기를 보면요. 2017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통해서 노동이사제를 100명 이상의 산하투자 출연기관 13곳 전체로 확대하겠다 이런 거예요. 또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산하의 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겁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 과연 세계적 추세인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주로 이제 독일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이사제가 있고 이 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표현이죠. 노동자들이 또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때 처우도 개선이 되고 근로 여건 이런 것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자유시장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기업을 정치적 투쟁터로 만드는 제도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노동이사제의 쟁점이 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재계에서는 기업을 볼 때 주주이익 극대화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서울시나 이제 노동이사제를 중시하는 데는 이제 근로자 지역사회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업을 둘러싼 그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 종업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협력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사회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을 끼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이제 이해 당사자를 스테이크 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홀더 자본주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노동이사제가 포함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업의 특히 이제 경영 쪽에는 투자자, 인베스터, 돈을 낸 사람 또는 경영을 맡은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 돼서 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그 쉐어홀더 기업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어홀더냐 스테이크홀더냐에서 노동이사제는 스테이크홀더가 되는 것인데 이런 거죠. 효율의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과연 어디에서 더 빨라지고 높아질 것인가? 당연히 기존의 이사회, 경영자 중심의 이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이사제에서는 경영성,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관이 다른 겁니다. 기업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업이 과연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윤을 좀 줄이더라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게 기업입니다. 이걸 대기업이다, 삼성이다, GE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달라 보이지만 동네 가게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가게에서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장 좋은 품질의 상품을 사서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그게 자꾸 이제 더 이윤을 부풀려서 기업도 커가고 또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거지. 동네 가게 주인이 이번 달에는 430만 원을 벌었는데 평균 330만 원을 버니 100만 원은 이 동네를 나눠서 쓰겠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경영 효율성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뭐 내용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독일에서 한다. 독일은 정말로 세계 탑 클래스의 경영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이 독일의 주식회사는 5% 이하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대부분 95%가 유한 회사입니다. 우리 김앤장 뭐 그 파트너들이죠. 그래서 유한 회사는 여기에 상당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독일 기업 중에 한 5%만이 그걸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은 이 제목 자체가 뭐랄까요, 시사 경제 또 뭐 이런 그 시사의 영양소, 필수 영양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차트들, 논문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금주의 이 차트는 뭐냐면 한국인의 50%가 부패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50%.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한국은 부패 사회다. 난 모르겠던 나는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썩었다. 뭐 기업도 일부 그렇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설문에서 그러면 당신이 최근에 뇌물이나 선물을 공무원에게 준 적이 있느냐 이랬더니 2%밖에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뇌물이나 선물을 줘봤다든가 주는 걸 본 적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세계 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 관련해서는 나는 부패하지 않고 내 주변도 부패하지 않다는데 아마 부패했을 것이다가 5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투명성 기구에 이 발표된 순위 자체가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자학적인가? 나라는 썩었어. 나는 안 썩었지만 나라는 썩었어 하는 이런 그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통계 문제는 자주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편견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 금주의 정규제 TV 하이라이트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상속세 같은 걸 볼 때 과연 이게 정의의 상속세가 맞는가? 또는 오히려 기업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랫대로 내려갈수록 기업 경영권 자체가 뺏겨버리는 나라나 사회가 약탈적으로 뺏어버리는 불의의 상속세는 아닌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금주의 오피니언 흐름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이 16일, 17일 이렇게 되니까 지난주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죠. 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또 속전속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아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 신문 내용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명칼럼, 금주의 명칼럼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건데요. Reassuring Asia of America's Commitment to the Region 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해야 된다. 지금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면 육자회담이 되는데 북한이 자꾸 뭐 핵 개발이나 미사일 쏘고 하면서 이 동북아, 특히 아시아에서 동북아 쪽에 이런 그 안보 상황이 위태로운데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더 아시아에 대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일본에 와 있고 또 한국, 중국을 들를 예정인데 지금 여러 가지죠. 사드 관련해서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과연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한국은 거기에서 누구와 다시 제대로 손을 잡고 혈맹 이런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금주의 고전 명구는 한 5, 6년 된 마음 챙김이라는 책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엘렌 랭어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 재미난 게 이런 거예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는 거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심리학이라는 게 마음의 얘기잖아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 마음과 몸은 따로 있느냐. 실제로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젊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엘렌 랭어가 1979년에 재미난 실험을 합니다. 1979년에 80대 노인 8명인가 10명인가를 그 20년 전인 1959년하고 똑같이 해놓고 그 외딴 마을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합니다. 1959년 그때 뭐 미국 프로야구가 있었으면 그때 그 경기가 나오고 그때 마를린 몰로 주연의 뜨거운 것이 좋아 이 영화를 같이 보고 그때 배달되는 상표와 똑같은 우유를 먹고 그 대신에 이 노인들이 자 80대지만 약 60대, 50대 후반으로 돌아갔다 생각해서 누구한테 의존하지 말고 각자 밥도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하게 했습니다. 딱 일주일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 짚고 들어왔던 영감님이 걸어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역시 중요하구나.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구나 해서 엘렌 랭어의 이 실험은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EBS에서 2005년께 그때 코미디언 남성남 씨 그리고
그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부른 한명숙 씨 이런 분들 한 8분인가를 또 한 20년 전으로 돌려서 실제로 이런 좋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보고 아 내가 왜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욕도 하고 농담도 하고 옛날 선생님들 흠담도 하고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인데 그걸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과 생활의 균형은 잘못된 말이다. 일과 생활의 통합이 더 나은 목표다. 저도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일은 일대로고 라이프는 라이프대로서 이거를 갖다가 밸런스에다 그래서 쉬는 시간 더 해야 된다. 일을 너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농부를 보세요. 농부의 일과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구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과 생활의 통합이 더 나은 목표다라는 건데 그 내용 읽어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통합이 일과 생활의 균형보다 더 나은 목표다. 균형이란 말에는 우리 삶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마음 챙김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삶의 구획을 덜 짓게 된다. 아,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이 앨런 랭어 교수의 핵심 키워드가 마음 챙김입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마음이 꽉 찬 상태,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 반대가 마인드리스니스라고 해서 마음 놓침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은 마음 놓침.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인생을 지배한다 생각해서 어떤 것도 모든 걸 새롭게 보려는 마음을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 챙김의 관점에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 같은 것들 이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